네, 계속해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 구조가 원초화와 자아와 초자가 함께 같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서로 이제 갈등을 일으켜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낸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구조라는 거죠. 원초와의 원시적인 추동과 현실과 이런 조화를 막 딱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이런 상태가 불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이 왜 일어나느냐면 바로 이런 그 원초화와 자아와 초자 이 사이에서 조화롭게 가지 못할 때, 자아가 약해질 때, 그럼 원초화가 너무 커지죠. 그럼 너무 본능에 쾌락의 원칙에 따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또 초자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오늘 그러면 놀고 있어도 초자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아도 그래 나 오늘은 넌 놀 거야. 오늘은 내가 꽃놀이 가서 그냥 응? 진달래 보는 그걸로 내가 만족할 거야. 그리고 저녁에 잠 안 자고 늦게까지 내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은 자아가 이렇게 딱 중심을 잡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겠죠. 근데 초자가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응? 본능에 충실하냐, 왜 본능을 자꾸 따라가느냐라고 계속 초자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불안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막 어떤 그 마음 상태가 불안해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 59페이지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요. 현실적 불안, 신경정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 바로 그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걸 우리는 바로 불안이란다. 그래서 불안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보기에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내가 딱 이게 원초와 자아, 초자 이게 언제나 물 흐르듯이 자아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가 원초적인 불안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왜안 들어가지? 네. 그 다음이 심리 성적 발달 이론입니다.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인데요. 세 번째가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은 우리 60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한 인간의 마음 혹은 성격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또 성숙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이 발달은 근데 그 마음의 바탕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성적인 어떤 그 욕망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계속적인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어느 단계에 고착되어서 진행을 멈추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로이트는 이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0에서 1세가 구강기, 그리고 1에서 3세가 학문기, 3에서 6세가 남근기, 6에서 12세가 잠재기, 10에서 18세가 성기기, 그리고 우리가 늙을 때까지 계속 성기기가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딱 1세는 아니지만 0에서 한 1세 쯤에까지 이제 구강기라는 그 심리 성적 발달기가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강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프로이트는 우리 삶의 어떤 에너지 이게 뭐라고 했나요?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추동, 성적인 충동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성적인 어떤 에너지가 그 구강기에는 0에서 1세에는 구강에 입에 입 주변에 그 모든 에너지가 몰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에서 3세에는 그 성적인 에너지가 항문기에 다 어떤 항문 부위에 그 부위에 그 성적인 에너지가 다 모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3에서 6세는 남근기라고 해서 남근이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어떤 성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남근기 이렇게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잠재기가 왔다가 다시 사춘기가 와서 성기에 이제 모든 그 에너지가 모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에릭슨도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정신 역동 이론, 정신 역동 쪽의 이론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프로이트랑 유아기에 0에서 1세를 유아기,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 그리고 초기 아동기 1세에서 6세는 자율성과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시기다. 그리고 3에서 6세를 학령 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6세에서 12세, 성인 초기를 12에서 18세, 그리고 학령 18에서 35세를 학령기, 근면성과 열등감, 그리고 다시 성인기와 성인 후기 이렇게 이제 쭉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에릭슨과 이제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제 정신역동 이론가이긴 하지만 프로이트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이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나이를 에릭슨은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하고 달리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심리 성적인 이 발달은 어느 시기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발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싶은데, 구강기와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변천하는 어떤 성적인 욕구충 쪽의 신체적인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구강, 입, 항문, 성기 순으로 이제 프로이트는 바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책에서는 뭐 아주 길게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제 남근기 이게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이제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프로이트가 말한 일종의 이제 남성들이 가지게 되는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구강기 같은 경우 성적인 에너지가 입에 모이는 0에서 1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엄마의 젖을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만약에 엄마 젖을 못 먹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공갈적 꼭지를 계속 빨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계속해서 뭔가 손가락도 계속 빨고,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우유를 먹는다거나 그런 시간 외에도 계속 시간만 나면 계속 손가락을 빤다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걸 주면 계속 입에다가 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에너지가 입에 모여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성적인 에너지라고 프로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항문기거든요. 근데 항문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한창 똥오줌을 가리는 이런 시기예요. 1세에서 3세가. 그리고 남근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성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아이가 또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성기가 똑같이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되게 어떤 동질감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 아이들은 유아기 때는 어머니하고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이제 정서적으로나 더 밀착되어 있죠. 근데 이 남자아이가 남아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기가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여동생을 받거나 아니면 누나를 받거나 보니까 성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기가 내 성기도 잘릴까봐 어떤 페니스가 잘릴까봐 어떤 굉장히 공포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근데 누가 자르느냐. 내가 엄마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엄마랑 밀착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에 의해 가지고 내 성기가 거세당할 수 있다. 그래서 거세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세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공포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엄마 옆에 계속 있다거나 내 성기가 거세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공포감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한편으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은 여성들은 그럼 어떤가? 여아들은 거기에 의해서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데 되게 이제
어떤 컴플렉스냐면 나는 왜 남자처럼 성기가 없나라는 거예요. 성기가 없나라는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고 또 그 열등감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열등감과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페니스 엔비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이트 이론가들은 페니스 엔비라고 하는데 페니스가 있는 남성을 굉장히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도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질투라든가 이런 거는 원초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운동가들이라든가 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한때 프로이트를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도 프로이트의 어떤 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근기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가지지 않는 초자아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프로이트가 왜냐하면은 그 자기를 슈퍼에고가 발동해서 자신을 계속 아버지를 부러워하고 또 아버지가 잘못하면 거세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 거세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초자아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여성들보다 더 이제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많은 그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트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요. 그 위디푸스 왕이 자기 자신의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자신의 친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나이에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엄마를 정신적으로 밀착하게 되는 이런 정서적인 밀착과 뭐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에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프로이트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좀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엄마 혼자서 아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외아들 같은 경우에는 페니스 엔비가 없고 거세 컴플렉스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랑 너무 밀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뭡니까? 정서적으로는 그야말로 연인처럼 엄마랑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도 정서적으로는 엄마랑 더 많이 엮여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프로이트의 이 이론으로 설명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이 이론이 특히 이제 남근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남근기잖아 여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잠재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들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성적인 에너지가 신체의 어디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강기일 때 0에서 1세일 때 이때에 충분히 뭡니까? 성적인 에너지가 만약에 입에 있을 때다 구강기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고착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고착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A형가가 된다거나 나이 들어갖고도 계속 뭐 입에 뭔가 좀 부족한 거 그때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해서 욕구불만이 생긴다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항문기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뭐 대소변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너무 빨리 그러면은 뭐 가리기 위해 가지고 그 항문기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일찍 똥 오줌을 가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강박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걸 늦게 가리거나 뭐 그렇게 되면 그게 고착되게 되면 뭐 집안 엄청나게 뭐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깔끔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프로이트의 이 심리성적 발달 이론은 이때 이제 그러면 고착되면은 더 이상 이걸 고치기가 힘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이제 프로이트는 그렇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의식 구조입니다. 프로이트의 또 다른 공문이 뭐냐면은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성격의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심리 성적인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의식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의식은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생각 속에는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 이렇게 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는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폭력적,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이드, 예, 원초화가 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기적인 욕구라든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수치심 이런 것들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금방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억이라든가 저장된 지식 이런 것들은 이제 전의식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 칠 때 돼가지고 어제 공부했는 거 시험 칠 때 되면은 생각 억지로 하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의식. 의식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사고하고 지각하고 있고 한 이런 것들은 의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봐주실 싶은데요. 의식은 개인이 각성하고 있는 순간의 기억. 이게 이제 바다고요. 요게 빙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빙산, 이게 이제 오히려 무의식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죠. 전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어떤 경계에 있는 이게 주의를 기울이면 기억될 수 있는 이게 전의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의식, 내가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내 전체 의식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요?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행동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이 거의 다 뭐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의식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는 이제 프로이트가 전의식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겉으로 껍데기만 이제 사고하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이 껍데기는 의식이고 사실은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폭력적인 충동이라든가 욕구라든가 수치심을 일으키는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무의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되고 그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어떤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상담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중에서요 나온 걸 이제 따왔는데 진실로 말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모른다. 갑갑해서 미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생겨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울 게 많아.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바로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슬픈지 이유를 모르겠어. 만약 의식 속에만 있는 거라고 하면 무의식하고 전의식,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 있는데 의식은 내가 슬픈데 슬픈 게 의식이죠. 근데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 왜 내가 슬픈지 그 이유를 끄집어내는 거. 그 이유가 바로 뭔가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담을, 이걸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가 있겠죠. 베니스 상인 중에서 나오는 건데, 갑갑해서 미치겠고, 왜 이렇게 슬플까? 이 슬픔이라는 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어디서 생겨난지 도대체 모르겠어. 아직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울 게 많아. 나를 찾아가는 어떤 여행이거든요. 상담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원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여행이 결국에는 이제 상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셀프는 프로이트가 말하는 거는 같으면 뭘까요? 무의식이겠죠. 무의식이겠죠. 아이덴티티, 이드. 나는 도대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쭉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 나는 내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이 누군지 나에 대해서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내 이드가 뭔가, 내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내 무의식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가,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슬픈가.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정신분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상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답답하고 뭔지 슬프기는 슬픈데 왜 슬픈지는 모르겠어. 갑갑해서 미치고 이럴 때 무의식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잊지 말고 있으세요. 진실로 말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슬픈지 이유를 모르겠어. 슬픔의 이유. 갑갑해서 미치겠다. 왜 이렇게 슬픈지 원인. 나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겠고 이 슬픔의 원인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후에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상담 사례들이 있습니다. 상담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 정신분석에서는 뭡니까? 바로 무의식을 찾으면 되겠죠. 정말 나를 슬프게 하는 무의식이 뭔가, 무의식이 뭔가 라는 걸 이제 보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기본 개념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방어 기제라는 이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 우리 책에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상당히 많아요. 방어 기제가 지금 20개가 넘네요. 네. 22개의 그 방어 기제를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 방어 기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방어 기제를 찾아내야 돼요. 방어 기제, 어떤 방어 기제를 쓰는지 누구든지 다 방어 기제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어 기제를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방어 기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방어 기제가 우리 책에는 지금 뭐 20몇 개인데 전체 방어 기제가 뭐 100몇 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방어 기제들만 쭉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2교시 끝나고 3교시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